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86회차 역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회 연속 2월이 됐기 때문에 아마 8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약 20억에서 25억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최종 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딜 가도 정답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픽을 선택하실 때 제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들어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맞는 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제가 설명드리는 경기 기록적인 부분이나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경기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한 끗 차이로 틀리는 경우가 있고, 퇴장이나 페널티킥으로 인한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쭉 내용을 들어보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변도 추가를 해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건 배팅맨이 말한 거와 좀 반대다 생각하면 반대로도 해보시고, 대표적인 게 제가 선택한 맨유 픽이 항상 반대로 나오고 있죠. 86회 차에서도 제가 맨유 승리 선택을 하니까 맨유의 핵심인 페르난데스 선수가 퇴장을 당해 주시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8개월간 골이 없었는데 8개월 만에 득점을 기록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랑 4대가 안 맞는 맨유이긴 하고, 어쨌든 이번 87회차에는 맹구 새끼들이 없으니까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오늘 오후 4시쯤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87회차 대상 경기들 골대법 정리본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올려드렸으니까 멤버십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유튜브 축구토토 승무패 채널 중에서 최다 구독 채널인 만큼 계속 신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구독자분들께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는 뭔가 이변이 있으니까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이변으로 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 이변으로 잡은 경기만 멤버십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변일 거라고 추측까지 하면서 할 바에는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4,990원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중간에 광고 없이 쭉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만 지난 86회차와 이번 87회차의 경우는 제가 잉글랜드 2부 리그 경기인 챔피언십 리그 경기들을 지속적으로 봐오던 리그가 아니라서 86회차가 오늘 새벽에 경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경기 영상도 아직 돌려보지 못한 상태여서 오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의 최종 픽만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새 챔피언십 리그 경기들을 돌려보고 최종 픽을 선택을 해서 토요일 오전 내로 제가 구매한 최종 픽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87회차 제가 선택한 프리미어리그 최종 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우선 레스터 시티의 경우는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고 1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반등을 하나 싶었으나,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감독 교체 이후에 반짝한 건 상대팀 실수에 의한 운이 좋아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뉴캐슬의 4대0 대패, 울버햄튼의 0대3 대패, 리버풀의 3대1 대패를 기록을 하면서 매경기당 3실점 이상씩을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 시티입니다. 사실상 전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가 확실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이고, 특히 상대팀 공격수의 움직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수비 쪽에서 실수를 하는 병신 같은 장면을 매경기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 시티라서 이 경기 이변이 기대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매경기 강한 압박, 전방 압박을 통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이럴 때 토트넘처럼 상대팀 수비 뒷공간을 잘 활용하는 카운터 어택에 특화된 팀들이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레스터 시티의 경우는 이번 시즌 카운터 어택을
통한 득점이 단 1득점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변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경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스터 시티 하면 떠오르는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보이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조르단 아이유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 수비형 미들 자원인 은디디 선수는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근 승리가 없는 맨시티라고 할지라도 레스터 시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사우스햄튼. 자, 우선 사우스햄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회차에서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이반 주리치 감독의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감독 교체발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사우스햄튼의 승패 투픽으로 한번 이변을 노려봤었는데,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보면서 사우스햄튼도 어느 정도 득점할 기회도 만들어냈었지만 아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아쉽냐? 애들은 감독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다. 골 마무리 결정 능력 자체가 개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딩 슛을 하는데 뭐 골키퍼 정면으로만 하고 있고 너무 답답했는데, 딱 그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꼴찌가 바로 사우스햄튼으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괜히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득점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에이스 공격 자원인 에베레치 에제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23년도 4월에 사우스햄튼과의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도 있는 선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가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공격 자원이 모두 돌아온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사우스햄튼이 과연 무승부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에버턴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아마 이 경기 노팅엄이 역배당을 받았어도 노팅엄의 승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투표율 상황을 보니까 에버턴이 정배당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22%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노팅엄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누누 감독의 누팅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쉽게 이길 수 없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 팀의 맞대결 전적만 봐도 2승 2무로 에버튼이 노팅엄을 만나면 패배를 하지 않았었죠. 그 이후로 노팅엄이 이번 시즌 점유율 19위를 기록 중으로 낮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가 빠르게 올라가는 역습으로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는 팀인데, 에버턴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점유율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인 20위를 기록 중으로 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노팅엄과는 다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롱볼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잘하는 게 에버턴한테는 안 먹힐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게 지난 86회차 8번 경기 본머스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본머스 승리의 투표율이 70% 몰렸을 때 저는 단통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었죠. 이처럼 팀 간의 상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노팅엄이 잘하는 건 최근 경기 보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에버튼도 승리가 없을 뿐이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스날, 첼시, 맨시티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역습 상황에서의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었고, 특히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죠.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또 혓바닥을 낼링거리면서 홀란드 선수의 멘탈을 흔들게 해서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에버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에버턴이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패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는 이 경기 에버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풀럼 대 본머스. 자, 일단 양 팀 모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풀럼의 경우는 와, 진짜 첼시 원정을 가서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마르코 실바 감독의 풀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역전 극장골을 넣고 막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막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도 짜릿했는데, 그 역전골을 득점한 선수가 바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무니즈 선수인데, 무니즈 선수가 올해 2월 달에 본머스를 상대로 홈에서 2골이나 기록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전 극장골을 뽑아낸 기운을 다시 한번 홈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뭐 어쨌든 오늘 새벽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 승리의 기운 같은 것도 느꼈을 테고, 본머스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첼시를 상대로 원정을 가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풀럼의 승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좀 이 경기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풀럼의 경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공동 5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방어가 약한 팀들에 속한다라고 보이는데, 본머스의 경우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최근 풀럼이 상대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던 강팀들 토트넘, 브라이턴, 아스날, 리버풀, 사우스햄튼, 첼시 같은 팀들이 사실상 아스날을 제외하고는 세트피스 득점이 높은 팀들이 아니라는 점과, 아스날도 사실상 본머스처럼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활용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풀럼이 의외로 이 경기에서 고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최근 본머스의 19살 195cm의 장신 딘 후이센 선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대갈박 한 방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위날 선수의 프리킥도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클루이베르트 선수나 타베르니에 같은 선수의 결장은 좀 아쉽긴 하지만 본머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토트넘 대 울버햄튼. 자, 토트넘의 경우가 지금 수비진들이 다 나가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수비 라인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역습 상황이 나왔을 때 수비진들이 뒷공간 커버를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경기에서 많이 나와서 수비수들의 부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메로, 반더벤, 벤 데이비스, 뭐 이제는 드라구신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제드 스펜스 선수는 퇴장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포지션이 센터백인 선수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다른 포지션의 선수로 땜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서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노출할 거다라고 보이고,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1대0으로 토트넘이 패배를 하긴 했지만 최소한 무승부는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골 정도는 기록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의 수비진도 그렇지만 공격진들도 답답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울버햄튼의 경우는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확실하게 수비 진영을 구축한 상태에서 상대편의 공격은 겉돌게 하다가 공을 뺏었을 때 역습을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확실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맹구 새끼들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똑같이 코너킥으로 맹구 오나나 골키퍼의 만세골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제가 좀 감동을 했었고, 더 감동적이었던 건 역습 상황에서 분명히 골키퍼와 1대1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득점이 없어서 의기소침했던 코리안 황희찬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득점을 하게 해주는 장면을 보니까 확실히 이 팀은 이제 좀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뻔히 보이는 게 토트넘이 점유율을 쥐고 볼을 계속 돌리고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 내려서 수비하고 있다가 역습을 치면 토트넘 수비가 붕괴되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현재 토트넘의 승리 투표율이 70% 가까이 몰리고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진 않는데, 어쨌든 오히려 저는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울버햄튼은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트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한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웨스트햄 대 리버풀. 자, 웨스트햄의 경우는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0대1로 꾸역꾸역 승리를 했지만 손해본 게 많은 경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전 골키퍼인 파비앙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 아웃이 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주전 센터백인 막스 킬먼 선수 역시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지난 경기에서 일찌감치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전 미들 자원인 토마스 수책 선수와 로드리게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 리버풀이 공격을 풀어갈 때 상황들을 보면 와, 진짜 더럽게 잘한다 소리가 나올 만큼 박스 안에서의 짧은 패스로 슈팅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나 롱패스를 받는 공격진들의 트래핑도 뭐 거의 순두부 트래핑을 보여주고 있고,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 특히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코디 각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골 기대값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리버풀이죠.
또한 웨스트햄의 경우가 이번 시즌 카운터 어택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카운터 어택에 대한 방어가 잘 되지가 않는데, 리버풀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카운터 어택 득점 2위를 기록 중이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은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경기력, 이번 시즌 기록, 결정자적인 측면, 패턴적인 측면 등등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봐도 웨스트햄의 이변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7회차 제가 선택한 프리미어리그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고, 멤버십 분들은 아까 공지드린 대로 토요일 오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14경기 최종 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최종 픽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